트레이딩이 어렵거나 손실이 심하신 분들은 이 책 트레이딩 전략서를 추천합니다.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 쉬운 주도주, 눌림목 패턴과 단타 검색기, 그리고 전략적인 손절 기법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소입니다. 또 오래간만에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 다룰 내용은 거래량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눌림목 공략법에 대한 것입니다. 자, 지난 강의 영상에서 단타를 할 때 거래량 볼린저 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당일 트레이딩 할 때 이렇게 거래량 볼린저 밴드를 뚫는 이 순간에서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죠. 자, 저는 이것을 스윙 매매, 자, 그러니까 며칠 보유하는 스윙 매매에서도 눌림목을 잡는데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먼저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미래나노텍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표시를 해놨는데 1번 구간, 2번 구간 되어 있죠. 자, 이 구간을 보게 되면 먼저 주가가 10일 이평선 부근, 이 파란 선이 11선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란 선이 21선이고요. 대체로 이 종목은 11선에서 반등을 하였죠. 그죠? 11선 눌림목이라 할 수 있겠는데, 자, 우리가 보통 스윙 투자를 할 때 눌림목에 매수한다고 하면 주가가 의미 있는 이 고점을 뚫고 그리고 하락을 했을 때, 그때 눌렸을 때 진입하는 것이죠. 보통 일봉 차트에서 11선 또는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합니다. 자, 하지만 의외로 일봉 차트에서만 이평선을 기준으로 매매한다면 실패하는 사례도 많고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게 그리고 진짜 눌림목인지 아닌지 판별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충 하락할 때 분할 매수하면서 매수하기도 하겠지만은 만약에 반등 없는 급락을 당해버린다면은 계좌에 큰 손실 금액이 찍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을 방지해주면서 눌림목이 진짜인지 판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뭐냐? 바로 거래량 볼린저 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일봉 차트에서 제가 거래량 볼린저 밴드를 적용했습니다. 자, 수치는 자, 이렇게 되고요. 22, 3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량 볼린저 밴드를 적용했는데, 하지만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주가가 11선에서 눌렸을 때 거래량 볼린저 밴드를 보게 되면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중이죠. 그죠? 볼린저 밴드의 사용 목적이 저는 수축되고 확장되는 국면을 봐야 되는데, 이 일봉 차트에서만 본다면 계속 확장 중인 상태라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바로 분봉 차트를 봐야 됩니다. 자, 분봉 차트를 보는데 먼저 60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60분봉 차트는 하루에 캔들이 7개입니다. 자, 보면 거래량 볼린저 밴드 차트를 적용했을 때 수축되고 확장되는 모습이 보이죠? 어디예요? 바로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이 되겠죠. 일봉 차트에서 이 수축된 국면이 1번 구간하고 2번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일치하죠. 물론 60분봉 차트 외에도 90분봉, 120분봉 차트를 같이 보면 더욱 판별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거래량 볼린저 밴드 차트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스윙 투자로도 빠르게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 분봉 차트 화면에서 몇 가지를 더 넣어 보겠습니다. 바로 일봉 차트에서 이 파란 선과 노란 선, 즉 11선과 21선을 넣어보고, 그리고 거래량 볼린저 밴드 차트 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볼린저 밴드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볼린저 밴드하고 이 빨간 선과 검정 선을 넣어봤습니다. 이 빨간 선이 11선이고요. 이 검정 선이 21선입니다. 자, 차트를 자세히 보게 된다면 주가는 어때요? 먼저 60분봉 차트에서 거래량 볼린저 밴드가 수축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 빨간 선 11선에서 지지를 받고 볼밴 중심선을 돌파하고 안착을 했죠. 그러면서 상한선을 돌파하면서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고요. 대략 돌파한 시점부터 여기까지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꽤 많이 상승했죠. 자, 그 다음 구간에서도 거래량 볼밴이 수축되고 이 가격 볼린저 밴드도 수축되면서 주가는 이 빨간 선 부근까지 안 떨어졌지만 이 부근대에서 반등하면서 그 다음에 중심선을 돌파하고 안착을 하였죠. 이후에 주가는 상한선을 돌파해 또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대략 상단선을 돌파한 시점부터 주가는 15% 정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부근에서도 꽤 크게 상승을 했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거래량 볼린저 밴드가 수축된 구간에서
자, 이렇게 수축된 구간에서 의미 있는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야 하는데 바로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11선 또는 21선 부근에서요. 자, 그런 다음 주가가 볼린저 밴드 중심선 또는 상단선을 돌파할 때 그런 다음 주가는 이렇게 튀어오르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스윙 투자를 할 때 마냥 하락을 할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지를 확인하고 그런 다음 볼린저 밴드 중심선 안착 시 또는 상단선 돌파 시 진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분봉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90분봉 차트를 볼게요. 자, 90분봉 차트에서는 이 빨간 선과 검정선 수치를 다시 수정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미 차트 세팅이 되어 가지고 자, 보게 되면은 90분봉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빨간 선 11선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중심선을 돌파하고 안착할 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볼린저 밴드를 보게 되면은 이 수축된 구간이 잘 보이죠. 그래서 분봉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 60분봉, 90분봉, 120분봉 등의 차트를 연계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자, 120분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자, 120분봉 차트에서도 이평선의 수치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수정을 해줬고요. 자, 보게 되면은 120분봉 차트에서도 거래량 볼린저 밴드가 수축되고 있는 구간이 보이죠? 요 구간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중심선을 돌파하고 안착할 때 또는 상단선을 돌파할 때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된다면 손절은 지지가 나왔던 이 구간의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겠죠. 손절이 그래도 짧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른 종목의 차트도 한번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위메이드를 보게 되면은 자, 위메이드는 일봉 차트에서 20일 이평선을 이탈하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죠. 자, 이런 차트에서 거래량 볼린저 밴드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 나온 종목들은 이 거래량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이 거래량 볼린저 밴드를 사용할 때는 이 주가의 일봉 추세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전고점을 돌파해 의미 있는 상승이 나고 나서 눌렸을 때 11선이나 21선 부근까지 하락을 하였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넷게임즈 또는 PHC. 자, 이 종목은 61선을 돌파하고 나서 21선 부근에서 반등을 성공을 하였죠. 또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주도주 종목 그리고 자, 이렇게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러한 종목에서만 거래량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 그럼 넷게임즈 분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넷게임즈의 60분봉 차트입니다. 자, 우리가 거래량 볼린저 밴드를 사용할 때 먼저 주가가 이렇게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상승으로 턴할 때, 즉 변곡점을 찾아야 되겠죠. 자, 변곡점을 찾을 때까지 이렇게 거래량 볼린저 밴드가 수축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주가는 이 빨간 선인 11선에서 지지를 받았으나 주가는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했죠. 자, 이후에 주가는 이 빨간 선을 살짝 이탈했으나 곧바로 주가는 중심선을 돌파하였고 그 다음에 안착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이렇게 안착을 하였죠. 그러면서 거래량 볼린저 밴드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서부터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손절은 19,000원을 이탈하면 자, 이렇게 급락이 날 수 있겠죠. 자, 보게 되면 주가는 중심선 돌파하고 안착을 하면서 상단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주가는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주가는 어때요? 19,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중심선을 타고 이렇게 직전 고점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60분봉 뿐만 아니라 90분봉, 120분봉 차트도 활용해야 되겠죠. 자, 90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90분봉 차트에서도 거래량 볼벤이 수축되는 국면이 훨씬 더 자세하게 보이죠. 요 구간이 해당이 되겠고 그런 다음 주가는 11선, 이 빨간 선에서 지지를 받고 중심선 돌파 후 안착하면서 결국엔 주가는 이 직전 고점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120분봉에서도 마찬가지죠. 볼린저 밴드 수축된 구간을 잘 활용한다면 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수익 매매로 큰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른 종목의 차트도 한번 볼게요. 자, PHC란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61선 돌파를 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단봉 형태에서 11선 부근에 놀고 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대체로 많이들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 분봉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 주가가 자, 이렇게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이 11선, 이 빨간 선에서 지지를 받다가 주가는 어때요? 더 하락을 했죠.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아래에서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약세의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안전하게 이 11선이 이탈되었다면은 이 검정선인 21선 이평선에서 일단은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거래량 볼린저 밴드 수축되는 과정도 확인을 하고, 이후에 주가가 중심선을 돌파하고 안착할 때, 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스윙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손절은 이 직전의 저점, 즉 1200원을 이탈했을 때,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 손절해도 되고, 아니면 이 돌파를 본격적으로 시도할 때 이 구간에서 1250원을 이탈할 때 손절하면 되겠죠. 자, 아무튼 주가는 이 중심선이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죠.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직전 고점까지 중심선을 타면서 올라갔죠. 그죠? 자, 그래서 보여야 됩니다. 매수하지 않아야 될 구간을 먼저 거르는 편이 좋아요. 이 구간에서는 절대로 매수를 해서는 안 되고,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고 턴할 때 거래량 볼린저 밴드 수축된 과정도 확인하고, 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눌림목 매매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부족한 부분은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제 블로그 방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각 분봉 차트마다 이 빨간 선과 검정선 수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비밀로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이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각자 넣어보셔도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끝마치겠습니다. 자, 이 거래량 볼린저 밴드를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을 한다면 이 수축된 구간에서 눌림목인지 아닌지 잘 판별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직접 종목들을 찾아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한가 갈 것 같아서 바로 매수했지만 갑자기 급락해 손절 크게 하고, 종고점 돌파에 매수했지만 매수하자마자 또 급락해 손절하고, 시초가에서 매수했지만 크게 빠져 손절하고, 내가 손절하자마자 본저원가까지 오고, 종고점에서 지지 예상하고 매수했지만 순식간에 급락나 손절하고, 이번에는 저점 지켜주길래 눌림목에 매수했지만 지지하지 않고 흐르고, 반등 줄 때 손절하려고 했지만 급락나 한 번 더 분할 매수, 그러나 주가는 더 하락해 대박 손절하고, 이 단타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상승 후 조정을 받을 때 이 차트 화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노란색 구간이 눌림목 자리입니다. 어때요? 주가는 신기하게도 크게 반등을 하였죠. 자, 실제로도 저는 이 방식대로 트레이딩을 합니다. 이 차트 화면으로 안정적인 눌림목 트레이딩을 합니다. 자, 원리는 간단한데요. 검색식에 나온 주도주 종목에서 트레이딩을 하는데, 자, 매수할 구간은 이 노란색 구간입니다. 차트 세팅 방법은 3개의 선을 사용하고요. 자, 그리고 일봉 차트에서 급등 신호가 떴을 때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죠. 자,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급등 신호는 검색식의 종목이 나오고요. 제가 실제로 매매한 내역입니다. 자, 분봉 차트 화면을 보면 차트 세팅한 대로 트레이딩을 하였죠. 신기하게도 노란색 구간 또는 그 근처에서 주가는 반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손절해도 다시 올라오면 재매수하여 수익을 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안정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물론 손절도 있지만 손절은 짧죠. 물타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뇌동매매, 돌파매매, 시초가 매매, 눌림목 매매를 했지만 어렵고 손실이 자주 나신 분들은 이등분선 눌림목 강의를 추천합니다. 눌림목 단타에 최적화된 차트 세팅과 급등 신호, 검색기, 확실한 매매 기준, 원칙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주도주 눌림목 단타를 하는 것과 모르고 눌림목 단타를 하는 것,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해답은 강의에 있고요. 자, 강의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걸어두었습니다.